이 18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주 문제적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관리술이라고 해가지고, 어, 수정쌤의 그 후기 중에 영혼 관리술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관리한다는 게,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 아닐까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이제 생각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사는 거는 영혼 때문인데, 좀 쾌적하게 살려면, 요런 식으로 무릎을 꿇혀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두 사고의 효과랄까, 아니면 지금 가진 어떤 편향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식과 예식 부분은 다시 수정쌤께서 아까 멈추신 거기를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가고, 현쌤의 그 글을 가도록 합니다. 네, 수정쌤 읽어주세요. 다시 시작을 하면은 여기 이제 의식과 예식이니까 영혼 관리술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까 문제가 되는 591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91에 종교적 의식은 이론적으로 둘로 나뉜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뒤섞인다. 종교적 의식은 어느 정도는 표현적, 상징적, 퍼포먼스다. 쇼다, 쇼. 퍼포먼스다. 종교적 사유의 극적인 발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퍼포먼스. 근데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발화니까. 그래서, 종교마다 신체 의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카톨릭하고 불교는 또 닮은 부분도 많다고 이현수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불교에 절하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잘 볼 수 없다든지, 그 기도하는 법이 다르죠, 법. 그 다음에 이슬람의 그 종교들 중에 수피경가요? 이 춤이 있어요. 계속 도는 춤을 추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고. 다양한 기도의 형식을 갖는데 이게 사유의 극적인, 이게 아마, 그러니까, 연극 같은 발화다. 신학의 몸짓 언어다. 그래서 이 전체 기도를 말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신이랑 인간이 말을 주고받는 형식이다. 말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이제 생각거리고 두 번째, 이때 그러한 의식의 취지는 곧바로 실제적이다라고 하고 이거는 시간차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게 듣는 거고 춤을 추는 게 답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델에 익숙하냐면 이게 그 의사소통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발신자, 수신자 이렇게 하나씩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라는 매질이 투명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도와 정보가 그대로 실려서 도착지에 아무 잉여와 결손 없이 도달한다가 그 현대의 의상의 소통 모델이죠. 이렇게 바탕을 두면은 너 내가 그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이제 화가 나지만 말을 그 모델을 안 쓰면은 듣는다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내 말을 듣니 안 듣니 이런 논쟁도 좀 다르게 해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제가 그 인상적이었던 건 곧바로 실제적이다. 이게 춤을 추면 바로 듣는다. 여기 어떤 낙차가 없다. 그 찍고 뭘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되게 시간적으로 선행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듣고 기현 쌤이 들으신 다음에 그 생각을 이걸 되게 미세한 수준으로도 선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교리와 숭배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인상적으로 재밌는 부분이고 593쪽에 가면은 이게 다 말걸기라고 이해해야 돼라고 선생님들이 쓰셨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게 여기 정리해 주신 것처럼 기도의 형식이 있다. 기도는 형식이 말법이니까 형식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형식에서 가장 중요할 게 바친다. 그리고 심지어 바치는 게 처음에는 사람을 바쳤다. 그 다음에 동물을 바쳤다. 이 순서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 이론이기 때문에.
처음엔 사람을 바쳤는데 그 다음에 동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인형을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화유인류학에 읽었던 책에 그 뱀의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사진 인형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 있는데 거기 인형이 있습니다. 카치나 인형이라고 교육용 인형이 있거든요. 그 교육용 인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죠. 인형을 보고 교육을 한다는 게 그 보면 뭘 안다는 거야. 이게 되게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근데 여기 돌아가면은 제물로 원래는 사람, 동물, 인형인데 이런 것만 봐도 사람, 동물, 인형이 동등하죠, 동등히. 그런데 주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건 목숨이죠, 목숨. 가장 귀한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상적인 거가 그 인신공명, 그 다음에 어, 먹는 거 이렇게 관련된 얘기도 조금 있으면서 어, 금식한다죠, 금식. 안 먹는다. 그 다음에 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까지 전체를 가지고 드시는 생각을 이제 나눠보아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하다. 음식의 의미가 조금 더 알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먹는다. 이 존재들은 그 애니미즘 세계에서도 그 먹는다는 그런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걸 되게 강하게 쓰는 것 같은데 그 먹는 존재들이 금식한다는 의미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그 수준이 두 개가 아닐까요? 먹고 살찌는 자는 나죠, 나. 그러니까 내가 굶으면, 그러니까 내가 굶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요까지 오면은 나한테 이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들어와 있었던 특정한 그 영혼을 굶기는 거네요. 그러면 그 영혼이 여기는 먹을 게 없어라고 떠나가게 되면 이렇게 비어진 자리에서 어떤 영들도 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뭐 그러한 일시적 상태를 본달까 이럴 수도 있고 그 뒤에 통과 의례 같은 경우는 통과 의례에서 굶고 있으면 누가 나타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설정되어 있고 저도 상상을 해보는 중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종교마다 금식 뭐 라마단 다 금식 지금 기간 끝났죠? 라마단 기간에는 모두 다 안 먹는다 이렇게 하고 그걸 그 이슬람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니까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식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종교적으로 모든 종교가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죠. 그리고 불교도 그뭔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불교는 일상적 차원에서 금식에 여러 코드를 넣어뒀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냥 단순히 그런, 아까 전에 유리 선생님께서 먹는 얘기 하셨을 때, 신은 먹으면서 먹는 것과 가까워지고 인간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는 그 문장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인간은 굶어서 신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뒤에 이제 금식을 통해서. 진동거리를 만들고, 뭔가 다른 영을 교체한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네. 굶는다. 어, 이게 그 이슬람 여행을 다녀왔던, 그러니까 이란 여행을 다녀왔던 옛날에 제 친구가 그 이제 거기서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라마단이 딱 끝나면은 그리고 그 100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뭐 그 나라에서는 우리 책임 아니다. 이제 요런 숙명론도 있는데 라마단이 끝나면 이게 사회적으로 자기 이렇게 돈을 기부를 하는 게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도 하더라고요. 뭔가 그 케노시스, 자기의 욕망을 끊는 것이 주는 어떤 계속 이제 퍼지는 태도. 어떠십니까? 금식.
의도적으로 굽는다라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네요. 유리쌤하고 연아쌤은 어떠세요? 그 금식 부분을. 네, 연아쌤. 음식, 제가, 제 시대는 약간 좀, 뭐랄까, 종교적인 게 되게 점점 약해지고 있고, 종교적인 게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일부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에 이런 걸 들었을 때 단식을 왜 하지? 약간, 단식을 왜 하지? 이렇게 싶었는데, 아까 근데 퍼포먼스고 지금 막 그런 형식 다 형식을 다 깨부시고 진짜 실제 내용이 더 중요하지 막 이런 시대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모든 이제 관료주의 뭐 약간 이런 게 되게 그런데 다시 애니미즘으로 약간 인류학적으로 읽으면서 형식이 더 중요하다고? 이게 되게 저는 되게 놀라웠고 어,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은 이슬람교가 앞으로 더 많이, 그러니까 신도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형식, 의식, 의례가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그 힘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루에 4번은 어쨌든 절을 기도를 해야 되고, 이거가 너무 파워풀한 거죠. 그런 게 요즘에 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는 어떤 의식을 드리고 어떤 예식을 드리고 있는 걸까? 그때 그런 걸 다 버리고, 제 삶에서 다 버리고 갔는데, 이제 어떤 걸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그런 봉고래 나의 의식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뭐, 주말에 한번 뛰어보는 것도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그렇죠. 모든 것이 의례화되어 있다. 이게, 어, 그, 영들과 관계 맺을 때 요런 방식으로 관계를 안 맺으면은, 다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특히 금식의 형식은 자기의 가장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욕망을 그냥 끄고 가는 거니까, 아까 그 초도덕적인 거, 거기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 거. 요거가 재미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무릎을 왜 꿇어야 돼? 그러면 꿇기로 한 거지.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이런 입장 아닐까요, 타일러 선생님이? 왜 무릎을 꿇느냐, 이거 분석하신 게 아니고, 무릎을 꿇는다, 굽는다, 이런 거니까, 왜 굽는 걸까? 이게 아니고, 어떤 형식 자체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되게 일반적으로는, 어, 남을 먹이거나, 자기가 안 먹거나 이런 거죠. 이 두 개를 다 정리를 하자면. 둘 다 자기는 안 먹는 거예요. 남을 먹일 때 이제 자기를 먹이로 바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아까 자기를 먹이로 바치는 거죠. 나를 바치든 내가 기른 동물을 바치든 나랑 닮은 애를 바치든 나를 바치는 건 내가 먹이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아예 안 먹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먹는다라고 하는 뭐 어떤 생명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근데 어떤 형식 요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르셀 모스의 몸 테크닉이라는 책을 인류학 세미나에서 읽기도 했는데, 마르셀 모스라는 그 인류학자는 예를 들면 모든 문화가 몸을 특정한 방식으로 깎아낸다. 깎아낸다는 게 중요한 거지. 왜 그렇게 깎아내야 되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차이나게 깎아내가지고 저들과 나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바닐리치가 쓴 젠더라는 책이나 다른 이바닐리치 책을 제가 요즘에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래도 현대 산업사의 방식으로 몸을 깎으면 문제가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 형식이 나를 더 신과의 대화를 하기에 좋게 하는 건지 이 형식이 신과의 대화를 하기에 안 좋게 하는 건지 이런 건 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타일러 선생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밥 잔뜩 먹고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술 잔뜩 먹고 밥 잔뜩 먹고 모여서 기도하자. 이거가 초도덕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굶고 만나야 신과 그 대화를 하려면 굶는 게 좋은 걸까? 부른 게 좋은 걸까? 이런 거를 그냥 상식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굶고 공부하실 때 공부가 잘 되십니까? 불로 공부하실 때 공부가 잘 되십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고, 그 그림 동화에도 다 먹거나 먹히느냐, 이런 게 있고, 그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시대 먹방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얘기고, 이렇게 요 18장 같은 거 보면은 자기를 먹이로 던지거나 나는 안 먹거나, 그러니까 다 먹방인데, 인류가 주로 먹는 얘기를 주구장창 해왔는데, 그 먹는 걸 가지고 다 의뢰를 만들었는데, 우리 봉고래 부족도, 그렇죠. 요 어떤 기본적인 거 안에 먹는 거 가지고 이제 의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다르죠. 관계에서 우리 뭐 친해지면 뭐 친구 사이, 연인 사이 뭐 밥 먹자 이런 게 끼니 맞춘다기보다 누구랑 뭘 먹는가, 그러니까 누구랑 먹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이 집단에.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걸 나누는 사이고, 이렇게 이제 범위를 치는 거를. 근데 굶는다는 거, 이제 계속 생각이 드는데요. 먹는 게 되게 개체적으로 신체적 조건에 걸린 문제네. 예를 들면 똑같은 걸 우리 이렇게 6명이 뭐 먹어도 누군가에겐 맛있는데 누군가엔 맛 없겠죠. 누군가에게는 몸에 좋은데 누군가의 몸에 나쁘겠지. 근데 이런 방식으로 내가 먹는 것은 내 고유한 취향, 건강 상태, 조건에 이렇게 딱 맞물려 있으니까 마음을 먹으면 탈 안 날 수 있으면 진짜 다행이지만 많은 걸 먹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이제 주신 말씀을 듣고 들면서 많은 걸 먹는다는 거는 내가 내 개체성과 고유한 신체적 조건, 욕망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깨 나가는 거죠. 근데 많은 걸 도대체 이 신체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 걸까? 요 배로 그렇게 하면 이걸 뒤집어 가지고 굶는다 하면 정말 많은 걸 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또 많은 거를 그러니까 나 아닌 더 많은 것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 신의 목소리를 듣는데 먹는 거로도 갈 수 있고 굶는 거로도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굶는 게 수적으로는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굶는다. 그 다음에 뭐 요게 되게 인상적인데 카프카가 쓴 소설 중에 어느 개의 연구라고 이상한 게 죽기 직전에 쓴 건데요. 카프카가 해하고 후두에 여기 그 상해가지고 올해가 카프카 사후 100주년 돌아가신 건 6월 달이고 7월 3일이 탄생하신 그러니까 그건 100 뭐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사가 우리가 앞두고 있고 제사 7월 3일에 그 제사가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카프카가 돌아가시기 전에 굶으면서 쓴 소설이 어느 개의 연구거든요. 거기 보면 걔가 내가 굶는다. 그러니까 세상 온갖 소리가 들린다. 이런 그 소설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카프카가 굶는다라는 걸 생각한 이제 소설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굶는다라는 형식이 가진 인류 보편적인 의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굶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욕하기네요. 씻는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럼 씻는 얘기는 또 잘 씻고 계십니까? 씻는 시간이 없지 않나? 씻을 시간도. 이런 거. 이것도 뭔가 그 핵심 포인트 내용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물 이런 거. 이게 제가 왜 이게 관계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중간 18장의 예에 애가 태어났을 때 좀 무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 준다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주는 거랑 씻는 거랑 같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해석을 하면 재밌겠다 생각을 불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화시키는데 물, 불 다 쓸 수 있죠. 물, 불 다.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불과 물에 대한 어떤 상상력. 근데 그 애를 정화시킨 애한테 이름을 준다니까 이름은 사회적인 거죠. 이름은 그냥 집단적인 겁니다.
둘 사이에서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고, 둘 사이에 이름이 안 필요해요. 남이나 쌤이랑 저만 이 세상에 있으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래? 이렇게 하면 돼. 누구야? 밥 먹을래? 이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누구야를 붙인다는 건 대단히 규모가 큰 거예요. 고유명이 필요하다. 근데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그 고유명이 됐든 관계명이 됐든 다 조건적이죠. 그 다음에 이름은 남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를 오선민이라고 불러라고 인생을 시작하는 존재는 없죠, 사람은. 그러니까 씻고 이름 부른다 이런 게 되니까 이게 약간 원래 어떤 엄마 밑에 태어난 조건 아니면 어떤 다리의 사이즈, 기질 이런 것 자체를 일단은 영혼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번 그 힘을 빼고 그 다음에 그 부족에서 너는 이 영혼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라고 이름을 부여하고 그래서 이름 부여하는 것 앞에 세척식이 있다는 것 자체도 원래 가진 고유한 성질 같은 거를 굽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죽은 자 물건 씻는 얘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도구를 다시 씻으려면은 다시 쓰려면은 그러니까 되게 그 죽은 자의 영혼, 능력 같은 게 물건에 다 스민다 이러면 그 상품으로서의 패티시즘 우리 얘기할 때처럼 그 물건도 다 모욕이 필요해. 이런 것도 재미있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유리쌤 어떠십니까? 유리쌤. 그, 이제 씻는 곳을 실용적인 것과 좀 더 이제 예식적인 것과 이렇게 의미가 구분을 하고 계신데 약간 저는 혼란스러웠는데 그냥 클린싱 한다라고 해서 오물이 묻은 걸 씻어내는 것도 있고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뭔가 더 성스러운 것으로 네. 정화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간다는 것이 좀 특이했고 그다음에 씻는 것과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같이 간다는 게, 세례식, 유아 세례식이든, 네. 어른 카톨릭 입회식이든, 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자기를 비우고 뭔가를 다른 것을, 네. 집단적인 거를 수용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겠고, 또 저번에 일리치의 망각의 강 얘기 하실 네. 때처럼, 집단의 기억이 담긴 물속에 네. 스며들게 한다, 담근다? 그런 의미도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더럽다라고 하는 것의 인류학적 의미, 애니미즘적 의미는 오물이 붙었다 이렇다기보다 어, 더럽다는 이런 거죠. 나쁜 거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게 더러운 거지. 그리고 공동체나 집단은 그런 더러운 걸 좋아하지 않아. 아까 이제 기현 쌤이 답사를 가거나 이렇게 어떤 목적이 부여된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같이 그래서 인문세도 이렇게 제가 생각을 바꿨는데 우리가 가다 보면은 하여튼 커피가 문제예요, 커피가. 커피 문제야. 커피 문제고 저도 이게 습관이 거기 걸려 있으니까 어디 막 하면 커피 한 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그 플라스틱 써야 되고, 아니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쓰레기를 만들어 가는 게 약간 부담스럽는데 또 안 돼, 잘. 안 돼, 안 돼. 지금 안 되고, 베어하우스는, 어, 플라스틱 컵은 금지하자요. 얼음을 싸갖고 오자. 얼음을 싸갖고 오자. 약간, 딴 데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형식을 부여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카페에 갔더니, 너 뭐 먹을래? 이거를 우리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먹으면 뭐 어떠냐. 집에 가서 자기 원하는 거 먹는데, 여기서는 그냥 떨어지는 거 대충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 범고래 부족은 돌아다닐 때 지갑 든 사람이 주문을 일괄적으로 하기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메리카노 따신 거냐, 차가운 거냐, 요 정도만 하고, 더,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나는, 뭐, 뭐, 아보카도 이런 거 아니면 안 먹어. 이러면 얼마나 밉겠어요. 지금, 네가 지금 분위기 안 보고,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부분의,
그렇죠. 공동체가 우리 이게 약간 자기를 넣으면은 삐걱대죠, 삐걱. 근데 자연 전체가 그런 자기성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가지고 의례적으로 이때는 그냥 다 내려놔. 하는 훈련을 1년에 몇 번이라도 하면은 근데 이제 아까 연하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라고 하는 게 아까 순정해진다 아니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게 초도덕적인 거다. 그럼 거기서 가장 요구되는 거는 뭐 눈가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그 습관, 내 개인의 습관에 따른 취향이죠, 취향.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억지스럽지만 범고래 부족은 메뉴는 안 받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용 연습으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습관을 좀 미리 바꿔놔야겠네요. 그것도 좋다. 그냥 주는 거 먹어. 진짜 그런 생각 드시죠, 어머니들? 아, 왜 이렇게 있는 거 먹어? 주는 대로 먹어. 뭔 아침, 저녁에 딴 거를 찾아대. 근데 그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또 하나 뭐 또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 다 주는 데서 시작하고 있는데 왜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들고,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네요. 먹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네, 기현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고래 부족은 그냥 그, 그 회계가 알아서 돈 쓰는 대로 따라가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 하십시오. 네. 네, 네. 그래. 그냥, 이거 맞춰 너를, 이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맞,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면으로 제가 최근에 생각해 보게 된 건데요. 이제 이반일치 공부를 세미나를 했던 청년이 이반일치라는 그 사상가가 자유를 되게 중요시해요. 자율. 너를 돌보고, 너의 가치관을 세우고, 삶의 양식을 부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강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와서, 선생님, 그러니까 제 생각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그 청년이 말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진짜 생각이 재밌게 흘러가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생기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 모든 게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공부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하면, 책이 필요하잖아. 이 책을 써주셨어요? 그럼 공부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 어떻게 나를 만나주는 거니?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 딱 생기는 사람은 그때부터 세상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한테 맞춰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그 모든 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강평 선생님 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세요? 아, 기현 선생님 오시는데 이 시간이 드세요? 아, 이 책은 절판이 됐구나. 이 모든 게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주어진 조건에 자기를 계속 맞추게 돼요. 이게 제가 지난 3년간의 저라고 생각해서 제가 진짜 그 기차 타고 울산에서 올라오면서 내가 많이 변했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고집도 세고 뭐 쟤는 왜 저럴까 싶으시겠지만 나름은 취향이 많이 이렇게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 취향이 많이 덜어진 거예요. 근데 약간 요런 게 훈련으로 역으로 오는 거죠. 지금 이 18장 같은 경우는. 일단 취향을 내려놔. 일단 네가 좋아하는 거를 덜어.
이 지점에서 그런 훈련을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산다는 거, 내 비전을 갖는다는 게 바로 세상에 나를 맞추는 방식에서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각 정말로 꿈꾸는 자는 정말 꿈꾸는 자는 자기를 세상에 맞춰야 돼. 그때부터. 요 역설이 되게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선생님? 옥현 쌤도 공채간자 이끌렸더니 그때부터는 남편한테 잘 보여야 되고 좀 이제 딱 꼴보기 저 경험이다 꼴보기 싫은데 이 말은 참고 그다음에 약국은 또 이웃들이 그런데 또 좀 참고 아니 이게 그러시죠, 옥현 쌤? 구체적으로 꿈을 갖는 자에게는 요구되는 거는 자기 변형이에요. 다른 내 꿈을 들어줘 이렇게 안 가요. 진짜로 그 꿈이 절실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여기서 책의 내용을 좀 들어가면은 책의 내용에 기도를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재밌었는데 방구대도 찾아가기 좀 어렵죠. 굳이 말하자면은 완전히 어렵다기보다 에베레스트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천정리 각석 여기도 25분 걷는다 해서 걸었더만 그게 아니고 약간 여름에 덥고 그렇더라고요. 밤이면 위험하겠어요. 거기 그 계곡이.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골구감이라는 어떤 경주에 있는 그 해수욕 아세요? 여기 약간 그 암자가 좀 해수욕 가보셨나 보다. 저 가보고 싶었었는데 못 갔어요. 아니, 다니고 들어봐서 가보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더우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실해. 그때부터 절실히 역으로. 아, 근데 그건 아니라고 타일러 선생님이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이게 기도 요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중간에 페이지 너무 많이 페이지를 접어가지고 이제 어디가 찾아서 바로 645에 가짜 돈 나옵니다. 밑에서 엿새 줄에 가짜 돈 있지 않습니까? 가짜 찾으셨죠? 그래서 645 가짜 돈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그 기도빨 좋은 데 가면 돈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줄까요? 요새 근데 현금 안 써가지고 기도처가 약간 곤란하겠어요. 근데 돈을 넣는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복전함에 그 이문세 이름으로 돈 넣고 왔는데 그냥 가기가 좀 옥현쌤. 내려오다 보니까, 골고람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계좌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안 세고 계좌이체 했습니다. 웬일. 어,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게 뭐, 몸을 바치는 것처럼 좀 자기한테 소중한 걸 내놓는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순서를 굳이 적용하자면 나 가축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동물을 바칠 때는 야생동물 바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른 것을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내가 기른 것 전부를, 그게 나지. 그러니까 이제 바칩니다. 그 다음에 인형은 완전히 나랑 닮았으니까 난데, 돈도 이 계열에 있으니까 나죠. 그래서 데이비드 그레이버라는 선생님이 쓰신 부채 5천년의 역사라는 책에 화폐의 기원은 원래 목숨값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목숨값인데 100만 원을 바치고 오지는 그러셨어요. 그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실하면은 약간 이제 돈이 좀 작죠. 이게 이제 규모가 줄어든다. 이런 거 재밌게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를 바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이게 거래 개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요만큼 줬으니까 요만큼 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줄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준다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나 같은 건 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내가 둘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이런 나를 바치는 거에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빠진다는 거는 대체가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주는 나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래를 한다는 게 이제 되게 절대적인 걸 요구한다. 이런 방식도 생각할 수 있고요. 수정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정쌤. 네. 마이크 킨 김에 우리. 네. 왜? 하필 무엇이든, 네네. 그 희생자라는 게 나중에 처음에 인식공양으로 네네네. 갔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꼭 사람이어야 하고 이게 생명이어야 하는지 네네. 예, 그 생각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대체물이 나올 때 좀 덜 소중하고 뭐 덜 가치 있는 대체물이 나왔을 때 좀 뭐랄까 안심했다고 할까? 제가 스스로. 네네. 이게 원래 그 구체적인 제의로 들어가면은 아무나 바치게 되어 있지 않고 왕을 바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 그것은 신에게 가장 맛있는 것. 이래서 인신공양도 그냥 안 하고 요리를 합니다. 불을 넣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신공양, 그러니까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게 정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명 중에 으뜸인 것. 이러니까, 왕, 샤먼, 이렇게 이제 더 영역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신공양의 방법으로 태운다도 있는데, 우리 본 것처럼 찢는다입니다. 찢는다. 찢는 게 뭐냐면은, 신이 씹는다죠. 신이 씹어.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잘근잘근 이렇게 하는 거를 신이 저 존재를 먹는다는 거를 연출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지를 찍고 태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신공양의 방법은 그냥 어디 모셔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적극적인 그러니까 인체 훼손을 넣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왜냐면 신이 바로 드셔야 되고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훼손될수록 신이 그 느낌이 오시죠? 신이 뭐 이렇게 드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사람들이 봐야 돼.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죽는데 그게 퍼포먼스로 연출이 될 때는 그게 신의 이렇게 식사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식사에 동참하는 장을 연출을 하게 돼서 지금 보면 너무 끔찍하고 그다음에 그 왕과 딸린 뭐 1부인, 2부인 뭐 여자들 다 노예 다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그 왕의 신체가 이 전체를 주파하기 때문에 그 영역이 이런데 이거를 동물로 쓴다 이러면은 그래서 그 동물도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동물이 그 해에 뭐 주로 막 그 훌륭한 암송아지가 뭐 낳은 첫 송아지 뭐 이렇게 된다거나 그다음에 곡식도 이 밭에서 처음 연근 뭐 이게 되게 의미 부여를 강하게 된 걸로 대체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생명이 아니면 안 되냐인데 자 이거를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을 오킨 쌤 주셨다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이다. 영이 곧 생명이다. 생명 중에 으뜸을 신이 먹는다고 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초도덕적인 관점을 취한 그 존재가 가장 위대한 생명이니까 그러면 자, 곰, 소, 이렇게 이제 큰 동물을 쓰거나 사람 중에서는 왕. 그러면 수정쌤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먹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 네,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하고, 누가 나를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가져갈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도대체 내가 남한테서 가져올 것밖에 없는 상태가 정말 비참하다. 그 중에 1번이 인정이라니 정말 혀가 써.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니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면 인정을 받는다는 게 저쪽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숙쌤의 입맛에도 맞고 옥현쌤에도 입맛에도 맞고 유리쌤의 입맛에도 맞는 글을 쓰려면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이 일단 끝난 여러 가지 쓰고 싶고 생각하시고 싶으신 게 많죠? 요거를 이제 막 재밌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책이 끝났으니까 약간의 조금, 간단하게 어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무의 신화로 가겠습니다. 순서는 연아쌤, 유리쌤, 옥현쌤, 혜숙쌤, 기현쌤, 수정쌤. 자, 연아쌤 어떠셨나요? 아까 이랬을 하신 거에 되게 공감 가는데 읽을 때 너무 힘들고 다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앞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번 이제 이 책은 그래도 좀 정리를 좀 내용을 조금 몇 개라도 기억을 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조금 해봤는데 네, 힘들었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수업하고 나면 그 뒤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쌤, 그러니까 달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방향대로 한 번 더 들어가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좀 재밌었고 다시 한 번 읽어볼 수 있을까? 언제 내 인생에 한 번?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맞아요. 하나 쌓아놨으니까 한 번 더 조금 물론 중간중간 인류학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좀 씨앗을 좀 뿌려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얘기. 너무 훌륭하십니다. 유리쌤 어떠십니까? 기도하고 희생제의, 선물, 이런 거, 읽으면서 제일 제 생각에 뭘까 했던 거는 선물의 의미가 그렇게, 좋은 거,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선물의 의미가 확 확장되면서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나 희생제의가 다 뭔가 이렇게 건네는 건데, 뭐 말을 건넨다, 선물을 건넨다, 이래서 건네는 게 뭘까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고 네네. 바치는 거. 근데 그렇게 드리고 바치고 건네는 게 이제 듣기 위한 행위였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듣기 위한 행위였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사례 중에,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막 하소연,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하소연 했을 때 왕이, 아니, 웬 불평이야? 하면서 이렇게 억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은 이렇게 마주보는 모델이 아니라 등을 보이는 모델이라고 할까요? 하소연을 막 하니까 왕은 갑자기 뭐 하늘이나 강이나 바다에 뭘 이렇게 하는 몸짓 언어로 대응했다. 이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의가 뭔가 제사 같은 그런 건데 그게 곧 잔치하고 같은 것이다라는 표현에서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막 잔치만 하고 살고 싶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뭔가 신하고의 관계가 열리는 거니까 되게 위험한 걸 수 있는데 생각을 못했네. 뭐 그런 것도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요거 좋네요. 그래서 축제가 실은 희생제의 뿌리를 둔다 이론을 타일러가 밝힌 거고, 그러면, 그 한반도 팔도의 축제가 원래는 희생제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축제 인류학, 요렇게 해가지고 접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 좋네요. 잔치하고 희생제의. 그러니까, 나조차고 하는 것이 원래는 나를 바치는 행위였고, 그 다음에 듣기 위함이었고, 요거 이제 세트다. 이거 아주 좋네요. 켄쌤 어떠십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무릎을 꿇는다. 이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가 뭐 신한테 말 거는 법이고 신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이고 그런 것들이 좋았고 결국은 이제 캐노시스 방법이 기도의 형식이 아닌가. 그래서 네, 배틀을 않는 것도 자기 변형이고, 예, 그렇죠. 그다음 무대에서 그 돌을 아름답게 깨는 것도 자기 변형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선미쌤이 공부를, 우리 답사갈 때 자기 취향을 내려놔야 된다. 거기서 네. 걸리네요. 자기 내려놓기가 또 안 되네요. 어렵죠. 나는 뭐 먹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오네. 그렇죠. 결국 우리가 만약에 더 친해지잖아요. 그걸 딱 요구받게 되고, 그때 아주 큰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고, 그런 걸로부터 그게 나쁘거나 틀린 게 아니고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이 문화가. 이 야생 원시 문화가 책 제목이네요. 계속해서 네가 가진 그 좋은 취향이 별게 아니라는 거를 보고 가져갈 수 있도록 삶을 양식화하고 계절적으로도 양식화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기 좋은 거를 끝까지 밀어붙여라라는 게 권장이 되니까 그 끝에 뭐가 있을까? 근데 오늘 세미나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은 이렇게 내가 나를 절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 공동의 인격 여기에서 사고를 할 수 있고 왜 이렇게 그게 초도덕적이며 아주 풍요롭고 이렇게 가네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같고 취향의 문제에 대한 애니미즘적 태도가 가리키는 바, 이 취향도 애니미즘에 따르면은 내 건 아니죠. 그 영의 것이죠. 그러니까 왜 못 내려나? 내 게 원래 아닌데 아이스크림 한 좀 안 먹었다고 그뭐 큰일이야. 이런 거 해숙쌤 어떠십니까? 저도 이 책이 첫 번째 읽는 그 인류학 전문 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무척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의 그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그게 또 오히려 해주처럼 다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오늘 했던 그 신을 이제 죄를 바치는 신이 쉽기 위해서 뭐 몸을 훼손하거나 그런 방법들이 약간 잔인하다기보다 초도덕적인 관점으로 다시 바라볼 수 네. 있는 오늘 그거를 제가 하나 낚아서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느낌도 되게 다른 거죠. 몸에 대한 네, 느낌. 내 것이 아니고. 네. 좋습니다. 그, 시간관, 애니미즘의 시간관, 이런 방식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동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지질학적 시간, 이렇게 가면 또 재밌을 것 같고요. 수정쌤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 이 원시문화를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건 애니미즘이 죽음을 사유하는 철학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지금 원시문화 읽으면서 계속 이게 그 애니미즘과 함께 생각되는 키워드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아까 그 금식이나 뭐 동굴 입구 발견 이런 거 제가 명상을 잠깐 그 반야수 선생님하고 해서 그런지 그 숨을 내쉬고 호흡을 할 때 저는 약간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약간 멈춘다는 느낌 그 짧은 찰나지만 그 멈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니미즘 사상에서 아까 그 금식을 할 때도 그 약간 멈추는 느낌이 저한테는 오더라고요. 네. 뭔가 삶을 계속하면서 그 죽음과 삶의 연속을 생각하게 되는 동시에 뭐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죽음을 명상했던 최초의 사유를 애니미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죽음이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근원적 시간에 대해서 죽음의 이미지와 함께 그 근원적 시간 이미지를 쓰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계속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 그 다음에 이 책이 우리가 그 엄청난 거를 읽은 거고 요게 아주 힘을 많이 발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화적 상상력이라는 게 뭔가, 신화적 상상력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되고 지금 하면 애니미즘적 세계관, 태도 이런 게 초도덕적인 방식으로 자기 삶을 끌어가기, 그 다음에 삶의 양식화의 중요성을 보기, 죽음을 늘 명상하기 여러 가지 이제 동의적 문구가 떠오르시죠. 이런 거를 그 우리가 이 그 대단한 팀이기 때문에 서서히 정의를 이렇게 해두면 아주 크게 가고 있어서 진짜 이게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멤버나 주제나 그런데 그 동화적 상상력의 뿌리에 애니미즘이 있다. 동화적 상상력이라는 게 뭐냐면 만물의 관계성을 보면서 초도덕적으로 사고하려는 노력, 근원적으로 뭔가를 바라보려는 노력, 이렇게 되고, 그 반대말로 지나가는 그 기현쌤이 질문을 저한테 그냥 물어봐 주셨는데, 반대말을 소설적 상상력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소설이라는 이야기 장르가 산업사회 자본주의가 싹트면서 만든 문학적 장르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반대니까 개체의 자의식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 코드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표를 만들자면은
동화적 세계관은 되게 지고신을 향한 기투가 발견된다면 소설적 세계관에는 유일신을 향한 기투가 발견되는데 거기에 기독교의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규정하려는 욕구, 나를 이렇게 나만 초점화해서 바라보려는 태도, 그다음에 나의 욕망과 나의 능력을 절대화하려는 목적론, 이런 게 지금 소설을 제가 떠올리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초의 소설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다 뭐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이라든가 뭐 안나 까레리나라든가 이렇게 개인이 주인공이 된 작품들이죠. 그 주인공들이 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는 누굴 사랑해.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이제 가는 그 서사는 되게 반 애니미즘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 중에도 애니미즘적 이야기가 있고 그게 꼭 동물이 나온다 이런다기보다 그런데 조금 더 관계를 바라본달까 시야가 점점 넓어지면서 케노시스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다면 애니미즘적 이야기 이걸 우린 동화라고 한다. 반대로 그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 안에서 주체성이 되게 강화된다든지 반성적 인식이 좀 세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반애니미즘적 동화 이렇게 장르도 정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요게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나무의 신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신화는 이것보다 더 빽빽하다는 느낌을 받네요. 아무튼 근데 더 잘 읽히는데 좀 더, 얘기가 많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2번 남았네요. 안녕.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